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위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노새가 난동을 피우다가 달아난 꿈을 꾼 나는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으러 나가요. 그런데요,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상징하는 거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무엇을 상징하는 거지 하고 같이 예측을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기 부분.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42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노새를 끌고요. 가파른 골목길에 올라갔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탁 먹히고 말았죠? 못 올라갔잖아요. 배달을 갔다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떨어졌지? 갑자기 노새 마차가 아래로 우당탕탕탕탕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노새 도망가고요. 연탄 부서지고요. 마차도 망가지고 아버지도 슝 날아가게 돼버렸었죠. 어떡해요. 그래서 노새가 도망갔다. 그 당시에서 아버지의 심리 상태, 바로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거 있었던 엎친데 겹친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 아버지는 지금 우당탕탕 해서 넘어지게 되었고 거기다 플러스 노새까지 도망갔다니 오마이갓. 두 개 안 좋은 게 있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했다. 설은 눈이고요. 설상가상 했을 때 상은 이제 설인데 눈만 있어도 미끄러운데 서리까지 있어서 더불어 미끄럽다. 더불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노새가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 부분이 되는 거랍니다. 자, 내 노새. 아버지의 심리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 상태가 되겠죠.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입안의 소리는 이제 입속말, 입에서 웅얼웅얼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영반 내면서는 이제 지나간 일이나 한 일을 여러 번 거듭거듭 계속 말하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아버지 어떡해요.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자, 여기서부터 초록색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명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요. 아마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묘사라든지 비교라든지 대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배웠었죠. 인용이라든지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노새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 틈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었죠. 자,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동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눈앞에 선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썼다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묘사의 설명 방식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사의 방식을 썼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새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을 묘사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속에서는 아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뛰어드니까 사람들이 깜놀한 거예요.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서 엄마야 막 이렇게 하고 길 옆으로 비껴서고, 이제 기겁은 아시죠? 기겁은 계획된 일이 아니구나.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면서 놀라는 그런 거예요.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아시죠? 여기 보면 여기 요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뒤따라 오던 여학생이 하면서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시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다가 그 자리에 호싹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 같은 경우는 찍 브레이크를 갈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말았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자, 춤을 추고 멎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자, 갑자기 택시가 찍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노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 택시가 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습을 이제 춤을 추고 멎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이 비유법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법이 쓰인 거겠죠. 이거는 택시가 급정거를 하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의인법의 방법이 쓰여 있구나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유법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배워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가면 배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서정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비유와 상징에 대한 학습이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뭐 비유법이라든지 상징에 관해서는 미리 공부를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야, 저기 뛰어가지 않아? 야, 그럴라 그렇구나. 말이 뛰어가는구나.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노새가 도망가는 모습을 봤는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있죠. 그냥 말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자, 그것에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봤는데요. 도와주지 않고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가 여기에 배경이잖아요. 이 소설의 배경인데 특히나 1970년대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짧은 기간에 산업화가 나타나게 됐었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물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그게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니 안 가졌니 전혀 가지지 않았던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에게 무관심한 태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게 이제 산업화로 인한 단점이라고 하겠죠. 압축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런 단점의 모습들을 지금 여기 소설 속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잘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자, 이 대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말마차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 당시에 1970년대 산업화가 발달이 됐으니까 당연히 연탄 배달은 차로 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좀 구동네 사람들은 말마차를 몰면서 배달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마차라니 이것이 마차로 배달하다니 여러분 배민을 시켰는데 마차 끌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배민으로 돈가스를 시켰는데 갑자기 돈가스를 배달을 말마차 끌고 와서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 산업화에 어울리지 않겠죠. 산업화에 좀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마차라는 단어에서 노쇠마차가 지금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산업화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져갔다. 내 노새, 내 노새! 자, 여기서 아버지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달아나는 노새 때문에 난장판이 된 골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는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먼저 가 있었고 뒤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뒤에 뒤따라오고 계시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헉헉헉 뛰는 그 소리.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생계를 이제 못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거죠.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인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 일이 더 큰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노새가 달아난 일도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일이었지만 그렇죠. 우리 집에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근데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한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가 더 걱정이 됐던 거야.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노새가 달아난 것보다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더 크구나 라고 느꼈던 거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느꼈겠죠? 아버지는 노새가 가버렸으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실감과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뛰던 것을 멈추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죠. 근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는 이제 너무나 절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청난 절망감,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낭패로. 낭패는 여기 나와 있죠. 계획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매우 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강한 실패감이 이제 들은 거예요. 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눈이. 그래서 노새를 잃은 아버지의 심리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실망감, 여기 있죠. 실망감, 그리고 낭패감이 들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페이지 4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옆에 4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거 볼게요. 자,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여보 얼굴에서도 보였다. 자, 이런 거 봤을 때 아버지의 심리 어때요? 노셀 잃은 아버지 심리가 굉장히 실패감과 낭패감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여기서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서도 보였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게 뭐야? 으앙, 이렇게 얼굴 근육이, 얼굴 근육이 이렇게 귀가 있고, 귀 있고, 이렇게, 어허, 이제 점점 그립이 늘지 않습니까? 여기 근육이 이렇게 슬륵슬륵 하는 게 보였다는 거야. 근육이 슬륵슬륵 하는 게 이게 뭔 말이겠니? 울고 계셨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게 이제, 내 옆 얼굴에서도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어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그래서 불현듯이 나는 슬픔이 복받쳐서 내 눈도 씀뻑거렸으나, 자, 씀뻑거렸다라는 것은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눈이 자꾸 감겼다가 떠졌다가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니까. 자,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랬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죠.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역시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구경거리처럼 쳐다봤지만 역시 도와주는 사람 없었죠? 역시 사람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자,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사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사실 노새가 이제 큰 길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역시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데 그런 눈치라는 것은 아버지 역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뜻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앞에 게 위에 있는 걸 받아서. 나는 한번 덤덤히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아버지가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자,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네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사실은 마차도 지금 막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연탄도 막 날아갔겠죠. 자,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노새가 도망간 일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네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역시 이 넓은 곳으로 이제 또 뛰어가 버린 노새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서 노새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노새에 대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니? 바로 막막함,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서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둘 다 똑같이 노새를 잃어버린 상황은 동일하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냥 좌절해버리고 말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휴, 이렇게 좌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나는 좀 달라.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쪽, 내가 저쪽으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듣고는 있는데 아버지 여기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큰 길로 달아나는 노새를 잡지를 못해서 굉장히 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뭇 뛰었다는 얘기는 아주 거리낌 없이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난 찾으러 다녔어.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자,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이제 뛰어다니는 거리가 도시다, 시내다, 도시라고 인해서 번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핑크색 부분에 나온답니다. 일단 크고 작은 자동차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역시 도시구나. 얘가 지금 찾는 곳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있었다. 5층 건물, 자 그리고 3층 건물, 자 건물이 있구나. 그리고 자동차가 있구나. 여기서 여기는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질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은 거야. 너 왜 가니? 너 노새 찾으러 가니? 역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죠. 이런 무관심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전혀 관심이 1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여기서 봤을 때 역시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의 관심 1도 없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무관심한 도시인의 삶의 태도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이 결국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결국에 나는 노새 잃어버렸죠? 자, 그런 나에게 아니야. 네가 찾는 노새는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어. 걱정 마.
라고 사실은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빨간색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망쳤을 때, 시험을 망쳤거나 이제 뭐 그랬을 때 어때요? 사실은 내가 망쳐서 이렇게 치문에 있으면 나에게 와가지고 괜찮아. 넌 망한 게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아이, 걱정 마.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이 주인공도 그런 거예요. 나는 찾아다니면서 이게 찾아다니면서 시내에서 이제 막 이 사람한테 툭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뛰어다니는 노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뛰면서도 쫄래쫄래. 자, 여기서까지 하면 이제 43페이지의 내용이 마무리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4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중간에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다시 좀 천천히 페이스를 찾아서 자, 인물의 성격을 보시면 여기까지 봤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새가 없어졌을 때 우리 집에 생계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노새를 데리고 와서 말하고 바꿨던 거였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순하고 정이 많았어요. 노새에게 정이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다운 약간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나도 같이 막 슬퍼하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내 마음도 아프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사실은 노새를 잃어버린 것도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노새한테 정이 많이 드셨나 봐. 그래서 더 슬퍼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라는 주인공은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굉장히 약간 순수한 그런 거구나. 그런 아이구나. 어린아이구나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사람들의 태도 우리 봤었죠?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자. 처음에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았었죠. 자, 그래서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말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자, 아무도 또 어때요? 이 사람들 관심이 있어? 없어? 서로한테 관심이 없었죠? 자, 나에게 어땠어? 아무도 나에게 왜 뛰는지,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관심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걸 봤을 때 남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이제 도시인의 태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4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나 뛰면서도 뚫레뚫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이렇게 뛰면서도 나는 계속 사방을 쳐다보고 있었어. 왜? 나는 노새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난 노새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노새에 대해서 굉장히 찾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뛰어가면서도 사방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은 노새가 어디 있지? 나의 노새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노새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어두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여기 켰네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다는 것은 역시 뭐예요?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해가 지고 있다는 지금 저녁 때가 다가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그려져 있지. 자동차들이 다 노새로 보였다는 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노새 모양이죠. 여기 노새 여기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이 키메라인가요? 이 그건가요? 키메라예요? 자, 아니죠? 자,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뭐 친구가 줬든지 뭐 엄마가 줬든지 아무튼 굉장히 아끼는 뭐 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통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 필통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조그만 닮은 필통만 봐도 저거 내 필통 아니야? 저거 내 필통 아니야? 저건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노새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휙휙 지나다니는 차만 봐도 저 차가 우리 노새 아니야? 저게 우리 노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전부 다 우리 노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새 그림을 이렇게 키메라처럼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동차들이 전부 온통 다 노새로 보인다. 역시 내 관심이 온통 노새에게 쏠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파랑 노새, 파란 차겠죠? 빨강 노새, 빨간 차겠죠? 까만 노새, 까만 차겠죠? 이것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노새로 보이더라. 내가 그만큼 노새 찾는데 간절하다. 바람같이 달리는 놈, 빠른 자동차겠죠? 슬슬 가는 놈, 아주 천천히 가는 자동차. 엉금엉금 기는 놈, 굉장히 천천히 가는 자동차. 그리고 갑자기 멈추는 놈,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갑자기 끽 이렇게 멈추는 자동차. 그리고 막 가다가 휙 돌아서는 놈, 갑자기 이제 슉 이렇게 차선 변경하고 이런.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차들이 전부 노새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많은 어디요?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많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요. 노새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잘 볼까요?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서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 안 보였다. 자, 이걸 봤을 때 노새를 굉장히 귀엽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때 사진 봤지만 노새가 뭐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애 어때?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죠? 야, 걔는 굉장히 키가 크고 눈도 아주 반짝반짝하고 코도 높아.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 그리고 성격도 진짜 착해.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래? 내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애정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애를 보면 어때요? 그냥 그런데 이 정도죠.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들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새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주인공이 나가 봤을 때는 이 노새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거예요. 아, 가족 같은 애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그렇게 옆에서 돌보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뭘 해도 예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표현을 했죠. 노새를 굉장히 예쁘게 외양 겉모습을 묘사한 것을 봤을 때 내가요 노새에 대해서 어때? 긍정적인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특히 가족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거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자, 노새가 도망간 상황에 대한 아버지와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가 있었죠? 노새가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아주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생계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 노새가 달아나는 걸 봤지? 근데 그냥 한마디씩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지? 이걸 봤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절박하게 찾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은 어때요? 노새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그냥 수근수근 대고 도와주지도 않았죠? 이런 걸 봤을 때 남에게 무관심한 도시인의 태도 개인주의적인 도시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이 강의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무관심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새를 잃은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가 보이는 태도가 달랐죠.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포기 상태 그리고 막막함에 넋을 놓아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어때? 노새가 달아나서 당황하고 역시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이쪽으로 가고요. 아버지는 저쪽으로 가보세요. 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안을 하고 있죠. 이걸 봤을 때 노새를 잃어버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서로 대처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 아버지는 그냥 좌절, 나는 이제 어떻게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 이걸 봤을 때 누가 더 어른스럽니? 성격이 굉장히 나가 더 아버지보다 더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방금 했던 거 있죠? 노새의 모습 어떻게 표현했어요? 두 귀가 쫑긋하거든. 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뻐. 그리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좀 포동포동할 것 같은데, 그치? 연탄가루가 묻어서 반질반질해.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사촌 이모 머리채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은 그리고 뻗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거리를 길게 늘이 떨어지고 있어.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내가 노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가족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밑에 내려가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왜냐면 나는 밥도 안 먹고 막 뛰어다녔으니까. 왜냐면 여기 나온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자, 설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채로 그만두다. 밑에다 써있어요. 자, 이게 뭐겠니? 자, 설치다라는 생각이 이미 이제 건너떴다. 건너 점심도 안 먹었다. 뭐 이 얘기겠죠. 자,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자, 여기까지가 44페이지고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있었죠? 가파른 골목길을 같이 막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노새가 우당 당당당당 해갖고 노새가 이제 노새 도망가 버렸죠? 노새 도망 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요. 아까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시간 대충 먹고 아버지가 궁금해서 연탄 공장에 갔다가 가니까 아버지가 마침 짐을 싣고 있어서 도와드려야지 하고 도와줬다가 그리고 갔다가 같이 배달하러 갔다가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면서 갑자기 노새가 이제 못 올라가서 노새가 도망가게 됐다라는 내용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몇 시간 일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연성 우리 찾아보면 이제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이건 보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개연성이라는 것은 자, 사건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실성, 그러니까 어떤 확실성, 그리고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적인 작품에 어떤 내용이 실제로 있다는 어떤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이게 참이나 그런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probability. 영어 나오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허구라는 것을 허구는 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학 작품을 우리가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허구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게 참인 것처럼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를 개연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럴 것 같다. 진짜 그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왜? 나는 노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했다. 너무 막 좀 안타깝다. 그지?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덜어내. 자,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연결을 잘 해놨죠. 와우! 연결 잘 해놓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게 완벽해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가면서 노새를 찾아야 돼. 노새를 찾아야 돼 하면서 이제 인파를 해집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절박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신사 아저씨하고도 부딪히고, 그리고 아주머니하고도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신사 아저씨하고 부딪혔지.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하고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신사 아저씨는 이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보고요. 그리고 덜어는 어떤 아주머니하고 부딪혔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아주머니의 치마를 밟았네. 아주머니 치마 벗겨지는 거 아니시죠? 그죠? 자, 그러면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때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역시 호통을 쳤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때? 노새를 찾느냐?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다급한 거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왜 열심히 들을게요. 이렇게 선생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쇠를 찾는 나의 이런 절박한 모습에 선생님이 절박한 강의 모습에 무관심한 여러분, 자,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신사 아저씨는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아주머니는 호통을 치고 있구나라는 행동에서 이제 이런 나의 절박한 모습에 사람들은 굉장히 무관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몇 페이지니? 자, 45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4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아,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으려고 그래요. 하고 뇌까렸으나, 자, 뇌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다. 이 말 저 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서 나오지는 않았다. 자,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구나. 굉장히 내가 지치고 몹시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언뜻.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이 나 주인공이요. 주인공인 내가 지금 노새를 찾으려고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현타 올 때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지? 여러분 현타 많이 오잖아. 그치? 여러분 현타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도 지금 노새를 열심히 찾다가 현타가 온 거야.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여기까지 현타가 온 거였죠. 자, 그런 마음에서도요. 내 눈은 부산하게 아주 바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타가 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하는 거지? 자, 그런데도요. 어때요? 다른 이제 눈을 계속 다른 곳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봤을 때 나는 어때? 계속 지금 노새를 찾아야겠다. 노새를 찾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정 들었겠지. 바로 옆에 노새를 매달아 놓고 같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새를 가족처럼 사랑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어땠냐면요.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지라는 소리 여러분 투레지 알아요? 여러분 그 뭐 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투루루루 하는 거 있죠. 말들이 이런 걸 투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 발을 막 더덩 이렇게 왜냐면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옆에 노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게 되면 저 멀리서도요 노새가 오게 되면 후딱 빨리 달려가서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게 되다. 어유 우리 노새 토닥 뭐 이렇게 한 거야. 그 노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큰 눈을 한번 크게 치 떴다가 다시 내리곤 했다. 자, 이건 약간 이제 TMI이긴 한데요. 여러분, 치 뜨다라는 것은요, 눈을 어떻게 뜨는 거냐면, 이렇게 위로 뜨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위로 뜨는 거. 자, 치라는 게 이제 위로라는 접두사거든요. 위로 간다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눈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뻐요, 이게? 이렇게 하고 다시 눈을 내린다고 했죠. 이렇게 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뻐요? 안 예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예쁘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노새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새가 눈을 치뜨든 내리든 다 예쁘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걸 봤을 때,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노새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볼게요. 자,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더욱 놀려댔다. 비리비리 노새 새끼! 자, 애들이 놀리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해놨죠. 오렌지색. 그리고 네모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연탄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연탄이 뭐였죠? 자, 노새 두 마리에서 내가 배달을 하는 거였죠. 연탄 배달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연탄 배달을 왜 하는 건데? 연탄 배달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연탄 배달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연탄을 배달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지? 바로 검정색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연탄이라는 것은 검정색이라는 것은 결국 연탄을 배달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연관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요, 색깔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하층민의 빈민층의 어려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탄과 관련 있는 표현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검정색이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맨 처음에 시커먼 엉덩이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새까만 색, 검정색, 연탄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고생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자, 아이들이 비리비리 노새 새끼 하고 놀렸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했다. 그래서 나의 별명은 까마귀 새끼였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어쨌든 까마귀 새끼, 새까만 거죠. 연탄과 관련이 있네요. 자,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 아버지는 까마귀인가요? 사실 아버지는 노상 항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연탄을 배달을 하시니까 연탄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얼굴에 검은색이 묻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연탄을 나타내는 거 검은색, 검은색은 뭐라 그랬지? 고생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연탄을 나타내는 표현에 바로 이제 시커먼 몰골이 들어가게 되겠죠.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옷도 그렇고요. 자, 국방색 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겠죠? 자, 군대 가면 무슨 색이겠니? 국방색이니까 바로 이런 카키색 신발을 우리가 국방색 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신발, 아버지가 이런 색 신발을 신었다는 거야. 카키색 신발을. 그게 이제 국방색 신발이고요. 자, 이것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깜장 구두라는 것은 역시 무엇입니까? 새카맣게 물이 든 거겠죠. 선생님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네. 이것도 역시 검은색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연탄과 관련이 있는 표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 역시 검정색. 왜? 연탄 때문에. 그래서 연탄과 관련이 있다. 자, 어떠다가 힝 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콧물도 까맣게 연탄이 이제 콧물 속으로, 코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새카맣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연탄을 나타내는 표현 지금 다 체크하셨죠? 시커먼 엉덩이, 까마귀 새끼, 시커먼 몰골, 깜장구두, 검정투성이, 그리고 콧물조차 까맸다까지. 어쨌든 아버지의 이제 온몸이 새까맣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를 까마귀라고 한 거야. 자, 그런 가운데서도요, 눈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자, 퀭하다는 것은 여기 나오죠? 눈이 쏙 들어가서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 얼굴 생겨가지고, 어떠지? 밑에 다크서클 이렇게 막 슈슈슈, 이렇게 막 있는 이 모습 있죠? 여기에 바로 눈이 이제 퀭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어때? 눈빛이 살아있었죠? 아버지 눈빛이 하이 이렇게 살아있었어요. 자, 그 중 가운데서도 눈만이 퀭하니 크게 빛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감독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죠? 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야, 너 눈빛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하자. 너 눈빛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눈빛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 그래. 의지가 보여. 야, 얘 가능성이 있네. 의지가 보이네. 라고 할 때 우리가 너 눈빛이 살아 그래서 뭔가 의지가 보일 때, 넌 눈빛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굉장히 내가 새카맣게 지금 난리가 났지만, 내가 연탄 배달하나 새카맣지만, 내 눈빛만은 빛나고 있어.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눈빛이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빛이 살아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자,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다. 이런 이상하지 없는 새끼네. 이놈들이. 그렇죠? 아버지를 무슨 까마귀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대놓고는 안 했는데, 그럼 약간 이제 애들이 예의는 있네. 그죠? 자, 만만한 나를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오호, 그래서 내가 까마귀 새끼가 된 거였구나. 아버지가 새까마니까 까마귀고, 나는 그 아들이니까 까마귀 새끼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구 동네 사람들의 직업들이 나와요. 아버지나 뭐 이렇게 직업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왔냐? 구 동네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변들이. 자, 1970년대 어떤다고 했죠? 1970년대 굉장히 급속하게 짧은 기간에 산업화가 발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단점이 있었지? 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났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구 동네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구 동네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넉넉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는 별것이던가? 자,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나의 아버지 직업보다 딱히 나은 것도 없구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길이네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냐?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 소리와 함께 생사를 납작하게 tul려내는 장사를 하고 계셨고, 영길이네 아버지는 뻥튀기 장사를 하고 계셨네요. 자, 그 다음에 종달이네 형님은 바로 번데기 장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그 다음에 귀다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래서 정리가 잘 된 거를 보시면 구동네 사람들의 상황 어때요? 나의 아버지는 연탄 배달부, 영길이네 아버지는 뻥튀기 장수, 종달이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 그리고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 귀달이네 아버지는 포장마차 장사. 이런 거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어때요? 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구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작품 속에서 직업이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린 연길이더러 뻥이라고 뻥튀기 장수니까 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정다리는 정다리 형님 번데기 장수니까 뻔이라는 뻥과 뻔이네요. 자,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으므로 순철이하고 기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뻥과 뻔이 뭡니까 이거? 그죠? 어쨌든 뭐. 자, 별명 그러니까 내게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그래? 자, 선생님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대. 자기네들은 뻥과 뻔, 그래 뭐 뻥과 뻔보다는 뭐 까마귀 새끼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나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어때요 성격이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나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라는 거. 난 까마귀 새끼인데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노새를 찾으려고 절박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지? 노새 찾는다고 밤 10시까지 돌아다녔던 모양이야. 자,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왜냐?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서 늦게까지 헤매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의 귀띔으로, 귀띔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상대편의 눈치로 알아챌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죠.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와서 얘기를 해준 거야. 예, 거기 그 노새가 도망갔대. 노새가 도망갔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걸 귀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건을 알게 됐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겠니? 마차가 아주 가파른 골목길에서 넘어져서 노새가 달아난 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6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귀띔을 해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마자 얼른 뛰어나면서 허겁지겁 물었다. 그렇지, 걱정되겠지. 노새가 도망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노새를 가지고 연탄 배달했죠. 우린 그걸 먹고 살았죠.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노새가 도망가 버리다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니? 자,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나왔죠. 찾았니? 자, 그러면 우리 목적어가 없어졌겠지? 찾았니? 뭐를? 바로 노새를이 빠진 거겠죠? 선생님 써놨지롱. 여러분 이거 써놓으시면 되겠죠? 찾았니? 뭐를? 노새를. 이렇게. 자,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자,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지?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딱 들어왔어. 표정이 안 좋아. 썩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거예요? 그럼 시험 망친 거지. 그런데 어머니 물어보죠. 시험 잘 봤니? 이렇게. 그거 왜 이제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고 너네 이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 어머니가 확인 사살이야. 그치? 자, 근데 어머니 역시 똑같죠. 어머니가 뻔히 내가 그냥 왔잖아. 노새가 같이 안 왔잖아. 그럼 노새가 없겠지. 못 찾은 거겠지. 근데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가 다그쳐서 물어댔다. 왜냐면 노새가 그만큼 집에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확인 사살한 거예요. 여러분. 자,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고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 그래서 아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자, 통행 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자, 통행 금지. 자, 통행 금지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모르긴 하는데 찾아봤거든요. 선생님 이게 국가기록원도 한번 봤는데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60년대 이제 70년대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 이제 통제가 이렇게 심했었다 하면서 이제 그 쫙 나와요. 그 중에 통제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바로 야간에 우리가 이제 통행 금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막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1960에서 70년대는 경제개발, 식량 증산, 중화공업 육산,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정부 주도의 고속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금기와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통행 금지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뭐냐, 경찰이 나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잡혀갔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열심히 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보면 그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뭐지? 장발과 미니스커트로 대표되는 태페풍조여서 1970년대는 머리가 좀 길거나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었으면은 또 단속을 했대요. 경찰들이 와서 단속을 했다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머리 길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통제가 아주 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지나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했었죠. 연탄이라든지 뭐 슬래브집이라든지 문화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판잣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죠. 환타나 미린다라든가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통행 금지 역시 12시가 지나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없는 거니까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비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렇지, 아버지는 노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자,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차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렇지, 모든 가족들이 지금 침울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할머니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좀 과묵한 성격이시기도 했고, 그렇죠? 자,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 군데 들어눕고 말았다. 자,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시험 같은 거 망치거나 이랬을 때, 너 시험 잘 봤니? 그래서 역시 말 안 하죠? 밥이라도 먹어. 어머니가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 밥 안 먹어요. 이러고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그냥 툭! 누워서 자죠? 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지금 열심히 간절하게 찾았지만 지금 어쨌든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절망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말없이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툭 하고 쓰러져서 눕고 있는 모습.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감정 상태 알 수가 있겠죠? 실망했구나, 절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는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굉장히 순수하구나, 얘가 어린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는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럴지도 모를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아버지는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치? 자, 얘는 어린애잖아. 어린애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되시겠지만 사실은 노새가 너무 정들어서 노새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구나. 노새가 가여워서 그러시는 거구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좀 순수하죠? 좀 어린애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른처럼 막 그 생계 막 이런 걸 걱정한다는 것보다는 동물에 대한 정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마부 역시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예요. 지금은 이제 있지만 이제 이벤트성으로 있는 거잖아. 이때처럼 배달을 위해서 1970년대 삶의 모습, 빈부격차 이런 걸 보여주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마부가 바로 그런 빈부격차, 1970년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시대적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죠? 네, 여러분 다 하시면 돼요. 자,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 역시 이걸 배달했었던 거니까 1970년대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쩌다가 소달구지는 바로 무엇이냐, 소로 끄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것도 역시 1970년대를 나타내는 소재. 자, 이런 끄는 적도 있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마부였고요, 말마차를 끌었고요, 예전에는 소달구지를 모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사실 이렇게 마부 그리고 말마차 그리고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었다. 이걸로 뭘 했다? 배달을 했다. 야, 근데 이런 걸로 배달했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한번 전화해 볼 것 같아. 너무 신기하잖아. 그치? 이걸로 배달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배달했다. 배달시켰다. 그런데 이걸로 배달하. 소달구지로, 마부로.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그치? 아주 신박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이걸로 배달했다라고 하니까 1970년대 그런 가난한 삶의 모습, 빈민층의 빈부격차 이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었다. 그렇지, 원래 말마차였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노새 체인지 콜, 안 해? 노새 체인지 콜, 거기다 플러스 웃돈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말이 너무 아파, 겁나 아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체인지 하고 바꾸게 된 거였죠. 자,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역시 3륜차 지금 있어요? 지금 보지 못했죠. 3륜차는요. 자,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3개 달려있는 자동차를 3륜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1970년대 처음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3륜차였던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3륜차라고 하면 1970년대 나왔던 신식 자동차,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이거 거기 있다고 들었어. 선생님도 그 제주도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게 대여해준다고 들었다. 그래서 되게 좋지 않니? 선생님은 이거 차 한번 몰아보고 싶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그죠? 자, 어쨌든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3륜차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그렇지. 아무래도 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잖아. 어떻게 효율성이 높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죠?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그렇지. 노새마차는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었잖아. 안 올라가서 이 밀고 막 그랬잖아. 3륜차는 자동차하고 힘이 좋다 보니까 오르막길도 슝 오른다는 거야. 훨씬 효율이 좋죠. 그리고 웬만한 골목 안집까지도 드르륵 들어다치니, 그러니까 아무리 좁은 골목도 다 들어가는 거야. 막 슈슈슈슈슈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낀 직도 했고, 그렇지. 여러분도 이렇게 어때요? 선생님도 어때? AI가 나중에 교사 대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훨씬 더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말마차보다는 3륜차로 배달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래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자,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아버지는 근데 큰 소리를 냈다는 거야. 3륜차가 이런 거야. 사실은 3륜차가 좋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자동차로 하면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마차를 몰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아. 자, 그런데 오기를 부려보는 거야. 한번 자존심을 부려보는 거라고. 선생님도 알아요. 선생님도 게임하기에는 굉장히 사양 좋은 컴퓨터가 좋다는 것을. 하지만 선생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컴퓨터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 너 사양 좋은 컴퓨터 사고 싶다고요? 자, 근데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하겠니? 자, 그런 컴퓨터 꼭 있어야 되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거 뭐야? 알고는 있지만 자존심을 부려본 거겠죠?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존심을 부려보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 시대적인 변화, 즉 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이 변화에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자존심과 오기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오기는 무엇이지?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오기라고 하죠.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알고 있네. 아버지가 오기 부리고 있다는 것을, 지기 싫어한다는 것을. 자, 어쨌든 나는 너무 고단해서일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밥도 안 먹고 노새 찾으러 돌아다녔었잖아. 노새를 찾으러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자존심도 있지만 또 노새, 내가 노새 보는 게 어때서? 라는 것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으면 뭐해? 라는 구절을 봤을 때 어떤 자존심이나 오기 같은 거, 지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노새의 모아차를 모르는 게 어때서? 라고 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아. 딥슬립하고 말았어요. 이 슬리핑? 자, 이걸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잠에 빠졌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제 꿈속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소설이 나왔을 때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구분이 안 가겠지. 자, 그렇지만 지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힌트로 잠에 빠졌던 것 같아. 자, 이걸 봤을 때 뒤에 내용이 무엇이겠니? 바로 꿈속의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꼭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서 꿈속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는 거지. 하하,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노새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시름, 아버지의 고통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47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어서 4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4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꿈으로 들어왔죠? 자, 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새가 이동을 해요. 꿈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 경로를요. 선생님이 여기 귤색으로 네모로 잘 표시를 해 놓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표시해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내용은 엄청 단순해요. 내용은 꿈속에서요. 내가 노새가 이러한 곳에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지금 큰 길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큰 길을 망쳐놓고 저기를 망쳐놓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동 경로를 아시면 내용은 사실은 엄청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큰 길로 갔다가 뭐 횡단보도로 갔다가 번화가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목에 갔으면 골목을 망쳐놓고 큰 길로 가면 큰 길을 망쳐놓고 횡단보도로 가면 횡단보도를 망쳐놓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여러분들 그 뭐 영화에서 톰과 제리 보셨죠? 톰과 제리 영화에서 보시면 어때요? 막 요절복통이지. 톰과 제리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망쳐놓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 봐봐요. 이렇게 막 날아가고 지금 노새 이압 그죠? 지금 여기 막 망쳐놓고 돌아다니고 이제 사람들의 얼굴 이거 뭐죠? 막 이렇게 자 여기 막 이런 생선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노새 뿅뿅뿅 이렇게 자 이렇게 달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동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엄청 단순해요. 자 그러면 꿈에서 본 노새 이동 경로 먼저 볼까요? 처음에 골목으로 갔구나. 골목에서부터 뛰쳐나온 노새는 그 다음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큰 길로 왔으니까 어때요? 큰 길에서 노새로 인해 벌어진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찌 이렇게 차들이 끽 한 거예요. 갑자기 노새 아우 깜놀 그죠? 자, 노새는 그걸 본 채 만취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 이거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혼비백산 비가요 날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비백산은 혼이 날아다닐 정도로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혼백이 날아다닐 정도로 여러분 영혼이 날아다닐 정도로 정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혼비백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뜻은요 48페이지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죠.
보시면 몹시 놀라서 넋을 잃다 혼백만 어지러이 흩어진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해서 혼비백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자,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에 가는 곳을 쳐다보고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놈이 제사장 만났구나. 자, 고삐 풀린 말. 여기 나왔죠? 고삐 풀린 말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고삐가 뭐죠? 여기 노새를 지금 묶고 있는 요것을 고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풀리면 어때? 노새가 아주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말이라는 것은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는 것 없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노새 자유로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지? 라고 물어본다면, 고삐 풀린 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에서 노새는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새의 모습, 바로 고삐 풀린 말이 되겠죠. 고삐 풀린 말이라는 뜻이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이라고 보던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자, 이렇게 하고 48페이지에서 이제 4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4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자, 여기서 노새는 어때요? 자유를 향해서 와하우!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새의 표정을 보세요. 자유를 향해서 자유예요. 하트를 한번 그려볼까? 나는 자유를 좋아해. 그죠? 자유를 향해서 이게 마구마구 뛰고 있는 노새가 꿈속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노새를 힘들게 했던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놨으니까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놨어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표시해 두시고요.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새는요,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도망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짐, 그렇죠? 노새가 연탄을 지고 싶다고 했습니까? 연탄 배달 따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나는 것만 같았다. 난 자유를 향했어. 그죠? 자, 가파른 길 역시 내가 그 동네에서 새 동네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이었죠? 가파른 길이었잖아. 근데 가파른 길은 어때? 너무 배달하기 힘든 곳이었지. 노새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잖아.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돼요. 그리고 채찍질도 없었고 노새를 때렸어요. 연탄 배달 제대로 못한다고, 가파른 길 제대로 못 올라간다고 채찍질을 팍 했단 말이야. 네가 맞고 싶었니? 이런 거 맞고 싶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 맞죠? 자, 그 다음에 앞길을 막는 사람. 노새 앞길 누가 막는 거야 도대체? 노새가 자유롭게 뛰놀려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앞길을 막고 있잖아. 역시 이것도 노새의 자유를 위해서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유를 막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신호등에 또한 파란불이 켜진 데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데도 있었고 빨간불이 켜진 데도 있었으나 신호불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야. 그런데 노새는요, 계속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자유를 향해서, 그죠? 자, 노새는 이윽고, 자, 역시 공간 또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체크, 횡단보도로 갔구나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까는 골목, 그 다음에 큰 길, 이동 경로 나오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그렇죠.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때리고 다니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노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횡단보도에서 노새를 피해서 넘어지고 뒤엉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 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앗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풍비박산이 되었다. 역시 풍비박산 알아두시면 좋겠죠. 비가요 날아다닌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사방으로 날이 흩어지게 된다. 사방으로 사람들이 다 막 흩어지는 거야. 왜? 노새가 나타났잖아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풍비박산이라고 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이게 풍지박산이 아니라는 거. 비 날아다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보통이를 이고 가던, 자, 보통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 왜? 이 안에다가 물건을 담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안고 다니시죠? 쭉 안고 다니시죠? 이제 그것을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요. 어메! 하고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뜨르르 굴렸다.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를 툭 치고 간 거야. 그치? 자,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하고 뭐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모녀도 깜짝 놀란 거야. 깜놀. 그죠? 또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지나다니니까 소동이 이뤄진 거죠. 막 요절 목청인 거야. 진짜 풍비박산이네. 그지? 자,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웃덩 건너가던 이 인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서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르 넘어졌다. 술상자, 오호, 그렇구나. 네, 술상자에 부딪혀가지고요. 노새 때문에 우르르르 멍어진 거예요. 자,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휙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 모르는 아저씨의 품에 안겼다. 아하이, 아저씨의 품에 안겼네요. 자, 그럼 이거 뭐지? 아저씨하고 썸인가요? 자, 그 다음에 떼kok이 잘잘 흐르는 단바 청년 하나가 목욕을 안 했나요? 떼kok이 잘잘 흐르는 단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지만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자 어이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다니는 노새하고 이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자, 여기 번화가 앞이니까 바로 횡단보도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자, 이것은 어디라고? 현실이라고? 아니죠? 꿈속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꿈속이에요.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열심히 달려라 노새. 자, 뒤미쳐 승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면서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자, 백차라는 것은 흰 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체에다가 흰칠을 한 이제 경찰이나 헌병의 순찰차, 흰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자, 여기 선생님이 체크를 해놓았죠. 자, 이거 뭐겠니? 노새의 이동 경로가 해당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골목에서 큰 길 그리고 횡단보도로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번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 뭐죠? 노새와 대조적인 소재가 되겠죠. 노새는 어때요? 지금 자유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노새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노새와 대조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다. 어허, 그렇군요. 이제 번화가로 인해서 이제 노새로 인한 번화가에서 일어난 소동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노새 목에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요.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좀 쳐다봤다가 금세 인파가 사람들이 몰리는 걸 인파라고 하죠. 자, 인파가 이렇게 후 몰리게 되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나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왜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게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짝이 나뒹굴고 분홍색 하이힐짝이 슉 나뒹굴고 곱게 쌓은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 막 벗겨지고요. 그리고 상품 상자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이제 신사는 어떡하지 하고 한 옆으로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그리고 군인이 앞사람의 뒷분치에 어떡하죠? 신사는요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었어. 그죠? 자, 그리고 군인은 어떡하지?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아서 기우뚱 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할아버지하고 군인 썸인가요? 자, 그 다음에 배지를 단 여대생이요 황망이 아주 급하게 길 옆 제과점으로 파리바게트로 도망을 치다가 배지를 단 여대생은 안에서 나오는 청년과 마주쳐서 나무 토막 쓰러지시 넘어지고 둘이 썸인가요? 야, 노새 때문에 썸이 많이 이루어졌네. 이거 보시면 그죠?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그리고 군인이랑 할아버지 그리고 어때요? 여대생이랑 청년 이렇게.
자,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넘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슉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가볍게 툭 떨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났죠, 번화가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이제 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배지를 단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배지를 단 여대생이라는 것은요, 일단 보시면요,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지금 어때요? 빈부격차가 아주 급하게 일어나게 됐죠. 아직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시대 상황에서 지금 여대생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돈이 있다는 거겠죠? 당시에는 노세마차를 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돈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랑을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뭘 메고 다녔다는 거니? 여대생은 대학생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대학생 배지가 있죠. 이렇게 대학교 문양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지? 부유함의 상징이지? 그럼 자랑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배지를 딱 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1970년대에는 이제 당시에 대학생을 다닌다는 것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였고 부러움의 일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배지를 달았구나라는 거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이제 시장으로 가게 되었네요. 저희가 골목에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그 다음에 큰 시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가 나오겠니? 큰 시장에서 노새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소동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수건을 동이었다라는 얘기는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묶죠,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묶게 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동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얼굴 해볼까?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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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자, 이렇게 머리를 동인 거. 자, 그리고 자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신호로 자, 시장 안에는 벌집을 쑤신 듯한 자, 벌집을 쑤셔봤어요, 여러분? 선생님 어릴 때 장난치다가 벌집 쑤셔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쑤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이 한꺼번에 휘 날라와서 난리가 나죠. 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장을 갔는데요. 지금 시장에 누가 뛰어든 거니? 노새가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휴 이렇게 퍼지고 난장판이 된 모습을 지금 어떻게 벌집을 쑤신 듯 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온통 난장판이 되어서 매우 어수선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벌집을 쑤신 듯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어떻게 됐니?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를 지금 노새가 지나가면서 툭툭 다 친 거야.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도라지도 이제 밟혔네. 그지? 사과알이 떼굴떼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그리고 옷감, 테터런 옷감은 이제 옷감의 종류겠죠? 나폴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 갖고 난리가 난 거야. 자, 갈치가 뛰고요. 갈치 먹고 싶네요. 동태가 날고요. 먹고 싶네요. 자, 낙지가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길바닥을 메웠다. 다 이제 엎어지고 난리가 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지만 워낙 젖먹던 힘까지 여러분 젖먹던 거 생각나요? 그 어린 시절의 힘까지 다 낸 거지.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노새가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노새 잡아라! 저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이제 50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 오는 자,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북새통, 예, 오늘 보면 북새통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물캐는 광산에서 쓰던 말이 원래 복사돼서 변화돼서 이렇게 북새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복사라는 말이었는데요. 이제 북새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복사라는 것은 이제 광석을 빻아서 금을 골라낸 뒤에 남은 광석 가루를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사라고 했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북새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사통이라는 것은 금을 더 골라내기 위해서 복사를 넣어서 작업하는 통이었고, 이것이 이제 복사통이 발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북새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북새통에다가 이제 광석가루를 넣고 흔들면서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소음이 컸다는 거야.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래를 해서 북새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어수선한 모습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말 나들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근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가 야단을 떨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떨고는 다시 한길로 나왔다. 한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을 말한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또 오렌지색으로 네모를 쳐놨죠? 이게 뭐겠어요? 노새의 이동 경로예요. 자, 골목에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한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 앞에는 경찰이 비상에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이 돼서, 무전차라는 것은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들이 설치가 돼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어머, 노새는 그럼 이제 수배범이 된 건가요? 자, 그래서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듯이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서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죽지, 그리고 등허리까지 땀이 비오듯이 해서 내 다리에서 물이 주르르르 흐르고 있었다. 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땀을 그만큼 열심히 흘리면서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노새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물이 흘렀다는 거니까 땀이 흘렀다는 거겠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 노새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바로 검은색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겠죠. 자, 땀을요 흘리는데요. 검은색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검은색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거 왜? 뭘 배달했기 때문에? 연탄을 배달했기 때문에 검은색이 흐르고 있어요. 연탄 배달은 뭐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고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검은색이라는 것은 바로 고생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색깔에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의 힘든 삶을 우리가 검은색 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땀이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갔죠?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이 한강 다리에 바로 이제 이 노새의 이동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 이동 경로예요. 자,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 바로 고속도로가 되겠죠. 고속도로는 무엇이냐? 바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저 골목에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큰 시장, 한길, 한강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되겠죠. 자,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노새는 이제 돈도 안 내고 하네요. 노새 뭐죠? 돈도 안 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다소 속도를 늦췄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갔는데 이제 완전히 끝까지 왔죠. 고속도로 끝까지 오니까 이제 속도를 늦추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요,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새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의지를 다지면서 갈 때 어떤 장면이 나오지? 저 멀리 해가 보이고요. 멀리 쭉 뻗은 길을 향해서 주인공이 끊임없이 달려가죠. 주인공이 끊임없이 걸어간다고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자유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인공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가고 있다. 끊임없이 뛰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계속 뛰면서 가고 있죠. 계속 뛰면서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꿈의 끝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번화가 시장을 뛰어다니다가 경찰을 제치고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노새, 그래 꿈속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에서 깨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단서 무엇이겠니? 바로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니?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무엇이겠니? 바로 꿈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꿈속의 노새의 이동 경로와 상징성을 볼까요? 노새가 어떻게 이동을 했니? 지금 저 선생님이 다 같이 했죠? 어디로 갔니? 맨 처음에 골목, 그 다음에 큰 길, 그 다음에 횡단보도, 번화가, 큰 시장, 그리고 한길, 한강다리,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넓은 곳으로 가잖아. 골목 좁은 데서부터 점점 넓은 곳으로 뭘 찾아서 자유를 향해서. 자, 이걸 봤을 때 노새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업화나 도시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3륜차를 몰지를 못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그 대신에 노새를 모는 거니까 3륜차, 자동차보다는 뭔가 뒤처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노새를 괴롭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죠. 연탄이라든지 그 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노새를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이제 노새를 괴롭히고 있는 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파른 길 뭐 그런 거 있었고 또 채찍질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걸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가겠어.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보시면 노새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노새 때문에 벌어진 소동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 골목에 가서 골목을 막 부세통을 일어놓고 또 큰 길로 가서 큰 길을 막 망쳐놓고 또 횡단보도로 가서 횡단보도를 에이! 막 사람들 다 괴롭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러 가지 소동들이 지금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여기로 꺾었다, 넘어갔다, 아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뭐 잔바청년 하나가 우와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어. 뭐 이런 식으로 눈앞에 그려지듯이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새 때문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해서 뭐 분홍색 하일짝이 뒷잉글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었네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고속도로 어떤 느낌일까? 바로 여러분 영화 소울 보셨어요? 슈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지? 제일 마지막에 정말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는 그 마지막 끝판왕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 되겠니? 바로 마지막으로 갔던 고속도로가 되겠죠.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우후 그런 모습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볼까요?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같이 보시면 자, 검은 물 무엇이었지? 노새가 땀을 흘렸는데요. 그 땀 색깔이 검은색이었죠. 자, 검은색은 뭘 배달하면 나왔지? 연탄을 배달하면 나왔죠. 연탄을 배달한다? 이거는 고생을 의미하는 거였죠. 연탄 배달의 흔적이었고 노새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어떻게 색깔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어디였지? 골목에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큰 시장, 한길, 한강다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속도로로 갔죠? 이런 걸 봤을 때 노새가 아주 먼 것으로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꿈속에서 고속도로로 노새가 완전히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현실에서도 노새를 잡지를 못하겠구나, 찾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꿈의 기능을 볼까요? 자, 꿈의 내용이 뭐였지? 노새가 여기저기서 난동을 부리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고속도로로 쉼없이 결국에 달려가서 우리 집에서 멀어지겠죠? 우리한테 더 멀어지고야 말았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요거 봤을 때는 실제 현실에서도 노새가 난동을 부려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것을 뭔가 예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노새가 고속도로라는 곳으로 통해서 먼 곳으로 완전히 떠나버렸죠? 이런 걸 봤을 때 현실에서도 먼 곳까지 가버린 노새를 영영 찾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났다. 아하, 늦게 일어났으니까 역시 이제 꿈에서 깼구나.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꿈의 내용이었구나.
자, 일어난 나는요, 간밤의 꿈으로 하여서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에서. 왜냐면 꿈속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서니 노새가 거기 뭐지? 고속도로를 향해서 영원히 뛰어가면서 도망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어때? 일어나는데 뭔가 찝찝스 그죠? 이제 그냥 노새를 찾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 그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멀리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못 찾았잖아. 영원히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못 찾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자, 얘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인 내가요, 노새가 달아난 까닭을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했고요. 그 부분이 선생님의 초록색 부분하고 이제 파란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단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영 떠나버렸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노새가 원한 것도 아니었죠.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로 와서 뭘 해라 그랬어? 연탄을 배달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 쉬웠니? 또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야 했잖아. 그런데 또 제대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했지? 채찍을 때렸잖아. 아이, 매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떠날 만도 했었죠. 자, 그래서 나라는 주인공이 나름대로 추측을 했어요. 매일같이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가버렸구나 라고 내가 노새가 달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맞는 것 같죠? 자,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아직 사람이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자, 이른 새벽.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꿈에서 깨어났죠? 자, 여기서부터 내용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뭐니? 이른 새벽이 됐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시간의 흐름. 자, 근데 이른 새벽부터 왜 나왔을까? 노새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음이 바쁘니까요. 일찍 집을 나선 거예요. 자,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사실은 나오긴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근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아버지와 나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 안은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날씨가 너무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지금 찾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날씨가 너무 추운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못 찾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둘이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햇빛이 쨍쨍하고 무지개가 떠 있는데 헤어지는 연인 같은 거 나오지 않죠. 영화 같은 데서. 이것도 똑같아요.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노새를 기껏 찾으러 나왔는데 날씨는 너무 추워.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그렇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나하고 아버지가 앞으로 처한 노새를 못 찾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리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죠.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자, 아려온다라는 것은요, 상처나 살갗다리가 찌르는 듯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건성인 사람 아시겠죠? 화장품 이제 건성인 사람 얼굴이 너무 땡겨. 자, 수분크림을 열심히 바르도 너무 땡겨. 자, 그런 게 이제 아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바람이 너무 불어서 홍조가 막 오고 아무리 수분크림 발라도 너무 땡겨, 너무 시려. 이제 그게 알인 거죠. 자, 그러는 듯 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랫도리에 달라붙었는 얘기는 너무 춥다는 얘기겠죠.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니? 자, 바로 이제 얘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밑에 이유가 나오죠. 나는 언뜻 간밤에 꿈이 생각났다. 꿈에서 어떻게 갔었지? 골목에서 큰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번화가, 그 다음에 큰 시장으로 갔었죠. 노새가요. 자, 그래서요. 시장으로 가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에서 노새가 시장으로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가 바로 뭐라고 하니? 아버지한테 시장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죠. 아, 시장 왜? 그러니까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서 시장 쪽으로 가는지. 난 이걸 봤을 때 뭐 개그 치는 줄 알았어요. 시장기가 들어서 시장 쪽으로 가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개그인가요? 자, 어쨌든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간 게 아닐까요? 라고 아버지한테 둘러댔죠. 근데 사실은 꿈에서 노새가 그쪽으로 간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그러지, 뭐라 그러니? 얘가 시장기가 들어서 시장으로 갈까? 왜, 무슨 소리예요? 이게 개그 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놓고도 조금 우스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자고 했던 이유는 자기 꿈속에서 노새가 시장 쪽으로 갔었죠? 노새가 골목에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그리고 큰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꿈에서 본 것을 이제 단서로 해서 시장으로 가봐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자, 웃었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싱거운 녀석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말이, 행동이, 상황이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녀석이구만. 시장기가 들어서 시장을 간다고.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키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는 보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조그만한 나는 이제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가려면 쩡쩡쩡쩡쩡 이렇게 갔어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얘기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빨리 가니까 아버지 하고 이제 손을 딱 잡은 거지. 같이 이제 걸어가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의 손의 느낌이 어땠냐? 자, 이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요. 투박하다는 얘기는 생김새가 볼품이 없이 둔하고 튼튼한 아버지 손이 그러니까 뭔가 말랑말랑하고 얍실얍실하고 부들부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일을 별로 안 한 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손을 딱 만져봤더니 아버지 손은 엄청 컸고요. 굉장히 투박하고요. 단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굳은 살이 박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사셨구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촉감을 통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 이런 일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와 내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왜냐면요. 아버지는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던 거야. 굉장히 높은 약간 그런 어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어때요? 가부장적이었구나. 1970년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가부장적이었던 당시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나는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요,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좀 어색한 존재였잖아. 그지? 아버지는 조금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 손을 내가 딱 잡았잖아. 어떡해. 자,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네요. 아버지의 썸인가요?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 주인공을 봤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어색한 존재였지. 나하고 좀 어려운 존재였잖아. 근데 내가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손을 길을 걷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땠냐? 조금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주인공 나의 기분 바로 좀 기뻤죠? 아버지와 손을 잡아서 아버지와 뭔가 약간 좀 가까워진 느낌?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뭔가 조금 이어진 느낌? 그래서 유대감을 느꼈다, 기쁨을 느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뒤에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역시 어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부심이 서로에게 없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왜냐면 사실 노새를 찾으려고 아버지하고 나오긴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겠다고요. 특히나 노새는 멀리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나오긴 했는데 급하긴 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일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역시 점심때에다 선생님이 세모로 표시를 해놓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이 계속 표시를 해놨었죠.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아까는 이른 새벽이었죠. 지금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네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은 갑자기 눈이 내리네. 자, 여러분 이별하는 장면에서 영화에서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왜? 이별하는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쨍쨍하고 무지개가 짠 있는 곳에서 이별하는 거 상상이 되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이별하는 느낌이 안 든다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경이 주는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새를 아버지와 찾으러 나왔는데요. 눈이 내리고 있어. 굉장히 궂은 날씨죠. 너무 추워요. 그러면 어때요? 노새를 찾을 수 있을까? 왠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배경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궂은 날씨는 인물들의 처한 힘겨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그쵸?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경이 주는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분배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느냐, 노새를 찾아가느냐 라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 이걸 봤을 때 역시 노새를 잡으러 가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 없어?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아버지와 내가 지금 노새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 같아요. 자, 쇠사슬 여러분 달아봤어요? 선생님 달아줄까요? 자, 쇠사슬을 달면 어떻게 되겠니? 너무 무겁겠지. 쇠사슬을 달면 너무 무겁고 제대로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건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자, 쇠사슬을 달아서 무거운 것은 지금 내 몸이 너무 지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못 걷겠소. 근데 왜 그러겠니?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나와서 노새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을 했다.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자, 아버지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었지? 노새를 찾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죠. 막막한 상황이잖아.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니? 길 잃은 나그네 같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니?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새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지야.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어디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없게 무서워! 그쵸? 자, 그래서 인가도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과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사람과 노새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곳을 지금 쏘다니면서 노새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까지 내용 자 무슨 내용이었겠니? 노새가 소동을 벌이다가 달아난 꿈을 꾼 나는 아버지와 노새를 찾으러 다녔구나 라는 내용까지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봅시다. 자, 비유적인 표현.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야, 나는 좀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손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의 손은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버지의 손이 단단했구나 라는 걸 봤을 때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해오셨구나. 그런 일을 해온 아버지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 손이 부들부들 맨질맨질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아버지 손이 굉장히 딱딱하고 투박하고 굳은 살이 잔뜩 벗겨 있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 몸이 어떤 것 같다고 그랬니?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거운 다리라고 했었죠? 쇠사슬을 달면 움직일 수가 없죠. 여러분, 쇠사슬 달아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힘들구나. 다리조차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새벽부터 노새를 찾느라 지친 심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길 잃은 나그네 아버지와 나의 모습이 마치 길 잃은 나그네 같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노새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내용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는 쉴 곳도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부분의 내용이었죠? 위기에서는 노새가 소동을 벌이다가 달아난 꿈을 꾼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으러 다닌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꿈속의 모습에서는 어땠지? 노새가 상당히 자유롭게 노새를 괴롭히고 있던 연탄찜이라든지 가파른 골목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채찍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골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속도로까지 갔잖아요. 자유를 향해서 노새 그래 너를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렴 하고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었죠. 노새가 자유롭게 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본다면 자, 산업화나 도시화에 뒤처진 사람들 그게 바로 여기 꿈에서 누구겠니? 바로 노새겠죠. 그 노새가 자신을 괴롭혔던 고단한 삶 그러니까 채찍질이라든지 그리고 가파른 골목이라든지 아니 가파른 길이라든지 연탄짐이라든지 앞길을 막는 사람 따위 없이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런 꿈속에서 노새가 자유를 향해서 멀리 뛰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새를 찾는 아버지와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걸 봤을 때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노새를 찾으러 가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 막막하고 암담한 모습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길 잃은 나그네 같다 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노새 두 마리에서 위기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위기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절정 부분 나가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